지난주 인천에선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됐던 초등학교 2학년 8살 여자아이가 이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까지 심하게 훼손돼 있었는데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소녀여서 더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주말 사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살해 동기도 이유도 없는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한 여성의 뒤를 어린 여자아이가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도 아이와 여성이 함께 타고 내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둘은 이 아파트에 사는 17살 김모양과 초등학교 2학년 8살 A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A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들어간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여 22시 30분경 옥상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였고 이 집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아파트 13층. 15층에 살던 김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2개 층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쯤인데 A양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이 엄마는 백방으로 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눈이 오셔가지고 A 가방을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가방을 그 공원에다가 놓고 애가 없어졌다는 거죠. 또 아줌마 따라갔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인정 좀 해달라.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지만 A양은 이날 밤 10시 반쯤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김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친구 얘기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엄마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싶다. 그래서 이 피의자에게 다가가서 핸드폰을 좀 빌려 쓸 수 있느냐 하며 따라간 것으로. 경찰은 김양이 집에서 A양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하고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2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타고 물탱크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 시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김양은 경찰 조사에서 태블릿 PC 전선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입니다. 범행 동기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CCTV상으론 평소 알던 사이처럼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갔지만 전혀 모르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에게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김양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 A양이 다니던 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손녀딸인데 4학년이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차가요. 그래도 어제 그런 일이 있고서부터 걱정되니까요. 그 형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8살짜리 데려다가 그 옥상에 가봐. 이걸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못 올라갔어. 그 사다리. 그 애가 할 일이 한눈이 아니다 이거. 김양은 지난해 7월 학교 부정응을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 학생으로 나와 개인 상담을 하는 등 학교에선 김양을 평범하지 않았던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생활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애들한테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결국은 학교생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양과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학생들에게도 김양이 자해 시도를 하는 등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걸 많이 해서 학습 강력한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 학교 애들은 다 자해를 하다가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자해하니 물어봤는데 다른 애들이 짜증나게 하는
개구리 해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동물 해고한 거 많다고 자기 집 원래 어렸을 때 길고양이 많이 죽였다고. 경찰이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양은 지금까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신유기 방법 등 사건 전후 김양의 행동을 봤을 때 과거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와 다른 점들이 있다며 좀 더 정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유인을 할 때 근데 13층에서 내려서 CCTV에 잡히지 않도록 계단으로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시신도 훼손을 해가지고 운반 가능한 크기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은닉을 한 이런 방식들로 봤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취약해서 심신미약까지가 고려되는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범행 추정 시간대 다른 사람의 출입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